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돌아가는데 대표팀 열심히 뛰고 네. 이번 주말에 리즈와 경기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콘테 감독의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켓에 3대2로 이겼고 네. 에버튼과의 경기 0대0으로 비겼고 이번에 이제 콘테 감독 체제의 세 번째. 네. 이번에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A매치에 간 선수들은 국대로 뛰었지만 남은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벤치 자원들이 국가대표에 차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다이어나 알리나 이런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네. 인스타에도 자주 올리고 우리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런 거 이제 인증하면서 콘테 감독이 이제 이 A매치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전술적인 컨셉을 이 토트넘 안에 좀 잡아놨느냐. 이게 이제 토트넘이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선수들이 그런 거구나. 감독님 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일단 A매치 기간이었으니까 인스타 열심히 하고 막. 예. 일단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팀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콘테 감독이 어쨌든 누누 감독이어서 급작스럽게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두 경기는 패배 없이 오긴 했지만 사실 콘테 감독의 색깔을 입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치른 거지 뭐 그냥 분위기만 한번 감독 바뀐 상태에서 딱 치른 거지 뭐 전술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번 A매치 브레이크에 대충 한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콘테 감독이 이제 생각도 정리하고 토트넘에서 이런 선수를 좀 뛰게 할 만하고 이런 선수도 조금 아쉽고 네. 여긴 좀 부족하고 이 선수를 중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A매치 브레이크 딱 끝나고 치러지는 이번에 이 리즈와의 경기는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콘테 감독의 축구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경기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인데 지금의 성적은 어떻죠, 토트넘이? 일단 두 팀 모두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토트넘은 5승 1무 5패. 네. 16점 9위고요. 구트넘. 최근 일단 리그 성적만 보면 네.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비테스 경기는 컨퍼런스니까. 그렇죠. 리그 경기만 보면 웨스트햄에게 1대0 패. 네. 맨유에게 3대0 패.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경기였죠. 맨유 3대0 패가. 그러면서 누누 감독이 그리고 그다음에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는 에버튼 0대0 무승부. 이렇게 지금 3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고 네. 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썩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2승 5무 4패. 일단 부상도 좀 많았고요. 부상이 많아지면서 이 비엘사 감독의 압박 축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면서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이런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일단 좋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15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비엘사 감독의 축구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뛰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해였나요? 분석해드리면서 비엘사 감독의 축구를 영국 현지에서는 살인 축구다. 그렇죠. 그만큼 엄청나게 선수들을 살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상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상대해야 할 토트넘이 리즈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 비엘사 감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리즈의 강력한 압박. 당연히 뭐 비엘사 감독은 선수단에 부상이 있던 없던 그렇죠. 우리 팀은 압박 축구를 한다기 때문에 리즈의 강력한 압박 그리고 토트넘이 그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야, 근데 진짜 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압박이 진짜 세네. 일단 리즈가 이번 시즌 압박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안 되면서 좀 수비도 많이 무너지고 이제 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횟수가 2위고 안 됐는데. 네. 그리고 많으니까 많이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성공 횟수도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압박을 좀 많이 시도하고 성공하는 팀이긴 하지만 너무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압박에 실패하면서 수비가 무너지고 중원에서 또 볼 소유도 안 되고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득점도 지금 사실은 비엘사 감독의 압박 축구가 볼을 빼앗아낸 다음에 빠르게 공격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벤포드도 지금 부상 때문에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11경기에서 11득점. 적네. 득점 순위가 17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하위권이고 실점도 11경기에서 18개의 실점. 그러니까 이제 리즈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보면 5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인 거죠. 이러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일단 리그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 오래간만에 승리를 하거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서는 콘테 감독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이제
리즈의 지금 압박 축구가 이번 시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때마침 콘테 감독의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네. 그런 강력한 압박을 풀어 나와서 빠르게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콘테 감독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인터밀란 때도 그랬고 네네네.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을 때도 이탈리아 대표팀이 그 대회에서 굉장히 좀 약팀 뭐 한 2, 3위권 팀으로 분류되었었잖아요. 네네네. 우승권 경쟁팀이 아니었는데 네. 그 대회에서 굉장히 잘했죠. 펠레와 에데르 이 두 선수로 굉장히 역습을 잘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이번 시즌 좀 역습을 좀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그때 이제 딱 리즈를 만나니까 이 콘테 감독의 이 전략이 리즈전에서 얼마나 발휘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상성은 일단 상당히 좋네. 그렇죠. 예. 일단 이 콘테 감독이 뭐 인터밀란에서도 그랬고 네. 일단 수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고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다가 좌우 측면 윙백들 빠르게 올라가고 네. 전방에서는 뭐 루카쿠 라우타로가 빠르게 뛰어나가고 하면서 일단 역습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감독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토트넘 상황하고 물려가지고. 네. 일단 콘테가 압박을 벗어나는 전술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롱패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스리를 쓰니까 가운데 말고 이렇게 백스리 중에 좌우 선수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벤 데이비스가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잘 기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벤 데이비스가 지금 콘테 감독에서는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던 게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이 콘테 감독은 왼쪽 중앙 수비수가 왼발을 사용해서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롱패스를 보내주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콘테 감독이 맡은 이후에 뭐 비테스전이나 에버튼전을 보면 벤 데이비스가 반대편 측면으로 에메르송이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좀 패스를 보내주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보통 우리가 로메로를 이 3백의 중앙 수비수로 중앙에 있는 수비수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그렇게 또 우리가 익숙하죠. 그렇죠. 로메로가 그렇게 뛰는 그 위치가. 그런데 콘테 감독이 이 오른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로메로를 기용을 했죠.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로메로의 이 롱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로메로가 반대편에 있는 레길론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왼발잡이 벤 데비스, 오른발잡이 로메로를 좌우로 세워놔서 반대쪽으로 오픈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측면 쪽에 확 올라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트넘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2경기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주요했던 공격 장면들이 모두 이제 반대편 측면으로 보내줬다가 레길론이 크로스를 올려줄 때 에메르송이 침투해서 이제 뭐 슈팅을 기록하거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메르송이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이 반대쪽에 있는 레길론이 막 달려오면서 슈팅을 기록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거의 리버풀에서나 봤던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좌우 풀백들 같이 올라가서 둘이서 막 하는 이거를 토트넘에서 보다니. 그런데 콘테 감독이 그런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에서 하키미와 페리시치가 윙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죠. 두 선수 모두 한 막 10개 넘게 기록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콘테 감독은 압박을 벗어날 때 좌우 측면, 특히 좌우 윙백들의 좀 전진 능력, 그리고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롱패스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일 테고 두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가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잘 활용하는 감독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계속 봐왔죠. 콘테 감독이 거쳤던 모든 팀들이 그랬죠. 그렇죠. 최근에 뭐 루카쿠가 그랬고, 루카쿠, 뭐 지루, 뭐 펠레, 뭐 이런 선수들 다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이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콘테 감독은 리즈가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전진해 올 때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 이 패턴이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격 패턴은 토트넘이 가장 잘해왔던 공격 패턴이기도 하죠. 이번에 케인이 A매치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골 많이 넣었잖아요. 엄청나게 득점을 많이 했죠. 알바니아 경기에서는 3골 넣었고 그다음에 산마리노 물론 뭐 팀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PK 포함을 아주 4골 넣었고 2경기에서 7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케인이. 그러면서 점점 이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케인의 동기부여가 살아났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냥 콘테 감독이 온 것만으로도 케인이 살아났다. 이 케인이 이 누누 감독 때는 조금 동기부여가 없었는데 이 콘테 감독이 오니까 우리도 우승을 할 수 있다.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열망에 좀 가득 차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케인이 사람갈이네. 그래서 그런지 국가대표팀에서도
꽤 좀 부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네요. 전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뜩이나 지금 리즈의 압박이 이번 시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케인이라는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가 있고 손흥민이라는 굉장히 빠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 이번 주말은 더 기대가 되는데 듣고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손흥민 선수도 A매치 이번에 30번째 골도 넣고 맞죠. 네, 기분 좋게 좀 가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뭐 리즈의 최후방 수비수들이 그렇게 빠른 선수들이 또 아니에요. 뭐 요렌테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가 수비라인이 높은데 수비라인에 좀 스피드가 느리다면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호. 뭐 어떻게 좀 공약 거시는 겁니까? 골 넣을 것 같다? 골 넣을 것 같다? 넣을 것 같은데요, 전. 진짜요? 난 못 넣는다. 그런데 토트넘이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킵 못 나오지 않나요? 스킵이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죠. 맞아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 더 문제가 호이비에르가 지난 이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경기 안 나왔습니다. 그거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덴마크가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좀 휴식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긴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호이비에르가 컨디션이 어떤가? 이게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테고. 부상 정도?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로메로까지 어제 있었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에서 경기 중에 로메로가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허벅지를 이제 붙잡으면서 나갔는데 그게 이제 햄스트링이냐 아니냐 이게 좀 검사를 받아봐야 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메로가 팀에 복귀해서 또 검사를 받아보고 경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이제 토트넘의 좀 문제점 중 하나일 테고 일단은 중원에 스킵이 못 나오다 보니까 중원에서 리즈의 그 강력한 압박, 기동력 이런 것들을 토트넘이 견뎌낼 수 있느냐? 누가 나와야 돼요? 윙크스 나오나? 윙크스가 아마 나오겠죠. 스킵 대신은. 알리는 그 위치보다는 조금 그럴 거고. 그렇죠. 일단 어렵겠는데? 리즈의 최근 전술 자체가 이게 최근에 압박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백을 좀 버리고 아예 3백으로 변환하면서 원래 이 포백과 3백을 자주 변환하면서 사용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중원을 굉장히 두텁게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델러스 이 선수가 풀백으로 출전하지만 중앙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인데 아예 중원에 배치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중원에서 좀 싸워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지금 중원이 리즈의 강력한 압박, 기동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 더군다나 스킵이 못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성이라든지 앞쪽에 뭐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의 폼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허리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는 변수다. 그렇죠. 아예 패스가 전방으로 나가질 못하면 역습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요. 요것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근데 이제 리즈도 사실 부상이 꽤 많습니다. 뭐 피르포나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가 이번 경기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벤포드나 아일링이나 이런 선수들 코흐나 팀의 핵심 자원들이잖아요. 이런 자원들이 이번 경기 못 나옵니다. 부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즈도 이렇게 완벽한 지금 상태는 아니고 토트넘도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서 분명히 이 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좀 자주 찾아올 것 같은 경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공백이 있고 변수들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예상 선발 라인업 토트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리즈의 좀 중원이 두텁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앞선 두 경기에서 사용했던 3-4-3은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콘테 감독도 그렇게 느낄 것 같고 그렇다면 콘테 감독이 사실 에버튼전에서도 중원에 너무 볼 전개가 안 되고 중원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0대0이 됐죠. 아마 A매치 기간 동안에는 좀 3-5-2 시스템을 좀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약간 3-5-2 형태로 그래서 한번 하긴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테 감독이 이제는 토트넘의 선수 구성이라든지 그동안 흐름 보고 이 축구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를 꺼내들 수 있는 경기거든요. 2주간의 구상을 공개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스킵이 없기 때문에 최후방에는 윙크스가 기회를 받을 것 같은 경기고. 그러니까 미들에. 그렇죠. 네네네. 저기에 이제 호이비에르를 둘 수도 있지만 호이비에르가 밑으로 내려가면 앞선에 로셀소나 뭐 운돈벨레 알리 이런 선수들이 배치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서 중원 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사실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더군다나 상대가 압박을 잘하는 리즈라고 했을 때 은돔 알리가 기용되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원래 뛰던 좀 위쪽에 배치가 되고 최후방의 스킵 대신에 그나마 그래도 띄워줄 수 있는 윙크스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뭐 윙크스 말고는 좀 대안이 없기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허리 싸움은 좀 걸리겠네. 그리고 이제 로메로가 혹시나 못 나오게 된다면 로메로가 산체스가 저기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가 그래도 롱패스가 이 수비 라인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로메로를 오른쪽에 배치했던 것처럼 네. 다이어를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다. 왠지 느낌이 약간 난타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서로 골 많이 넣고. 그렇죠. 토트넘도 실점 많이 하겠는데? 일단 로메로가 없어서 네, 굉장히 네. 지금 수비 라인이 불안해 보여요. 딱 로메로가 그러니까 딱 한 느낌이- 명만 없는데도 이 에메르송과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텐데 네. 벤 데이비스, 산체스, 다이어 이 세 선수가 그 측면 공간을 잘 커버하면서 네, 네. 리즈의 좀 빠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당탕 난타전.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사실은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가장 좀 수비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스킵이죠. 그렇죠. 스킵이죠. 사실. 스킵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잘 끊어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뭐 다이어나 산체스가 네. 나왔을 때도 그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스킵이 없기 때문에 이 윙크스가 스킵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또 경기에서 토트넘이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도 3-4-3이 아니라 3-5-2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신 네. 거고 콘테 감독이 이번에 2주간의 자기 어떤 구상을 어떠한 그 형태로 꺼내들지 그렇죠. 그리고 또 리즈와의 경기 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콘테 감독이 첫 승을 또 거둘 수 있을지 그렇죠. 토트넘 이끌고 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